반갑습니다. 주식 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3년 12월 16일 토요일자고요. 금주에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발표됐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기존의 입장과는 다르게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에 환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장주들의 흐름이 좋았는데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인 CS-윈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미국의 11월 CPI가 발표됐죠. 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헤드라인 수치가 전월 대비해서 0.1% 증가를 했고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헤드라인 수치는 3.1%, 근원 물가가 4% 나왔습니다. 헤드라인 수치는 여전히 반등했다 떨어지는 흐름, 근원 물가도 4% 이하로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진 못했지만 시장에서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어요. 항목별로 보면 주거 비용이 전월 대비해서 0.3% 증가해서 0.4% 증가로 더 높아지는 바람에 이런 아쉬움들이 조금 생겼던 거고요. 그래서 통화정책회의에서 연준의 입장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만약에 시장의 기대치보다 매파적 성향으로 나온다면 시장은 또 변곡을 만들고 조정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텐데 다행스럽게 그러지 않았어요. 자, 파월 연준장이 기자회견에서 불과 12월 초만 해도 금리 인하 시기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금리 인하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발언을 했죠. 그리고 점도표상으로 내년 3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시장이 환호하면서 급등이 나왔던 겁니다. 자, 연준의 경제 전망치를 보시면 GDP 같은 경우도 내년도 1.5%에서 1.4%로 좀 감소했습니다만 후년부터 다시 반등을 하니까 큰 문제 없다고 보고 있고요. 실업률도 4.1% 수준을 유지할 거다. 그리고 PC 물가지수도 헤드라인 수치가 2.5에서 2.4로 낮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 근원 물가를 2.6에서 2.4로 전망하면서 시장에 아주 긍정적 신호를 보냈고요. 결국 금리 전망이 가장 컸죠. 5.1에서 4.6으로 금리 전망을 하면서 현 기준금리 대비해서 0.75% 정도 인하할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점도표상으로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9월 점도표 한번 보세요. 5.5 이상에서 이렇게 찍혀져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명이나 있고요. 그런데 지금 다 5.5 이하로 찍혀져 있죠. 그러니까 내년도 금리는 분명히 인하가 되고 그 인하 폭이 어느 정도 될지 그 부분만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신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아주 급락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면서 4%도 깼었고요. 그런데 자, 오늘 새벽에는 뉴욕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는 논의 주제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해서 잠깐 급반등이 조금 나왔었습니다만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보다는 파월의 발언에 무게가 실리면서 그 반등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일단 4%까지 깨고 3.91입니다 지금. 물론 시장이 원하는 만큼 금리 인하 속도가 나올지 아니면 좀 더 천천히 시기적으로 늦을지는 알 수는 없어요 지금으로선. 그런데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실망을 좀 하겠지만 어쨌든 연준의 통화정책이 이제는 완전히 변곡을 찍고 변한다는 부분, 이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의 분위기가 최소한 내년 1, 2월까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배경에는 아무래도 그 바이든의 지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아졌죠. WTI 가격도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반영되면서 계속해서 하락이 나왔다가 역시 전저점에서는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반등한 게 $70 깨고 내려가니까 달러가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약세될 거다. 그럼 달러가 약세되면 기술적으로 원자재 가격은 반등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기술적 반등을 시도를 하는 거고요. 역시 이 반등이 강할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 수준에 머물지는 역시 세력들의 움직임에 따라 다르죠. 어떻게 이슈를 다루느냐. 지금은 반등을 한다 해도 기술적으로 $70, $80의 박스권의 움직임을 볼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시장엔 나쁠 게 없죠. 자, 나스닥 지수 흐름 보면 14,000대에서 고공전투하면서 방향성을 모색하다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 결과 되게 중요하다. 거기에 따라서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위로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 다행히 슈퍼 파월의 이미지를 보면서 위로 방향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추세 확장 구간이 들어왔고요. 자, 14,800을 찍고 있는데 결국 15,000, 16,000까지 갈 수 있는 에너지는 지금 마련을 해놨어요. 추세적으로. 2월까지, 내년 2월까지는 이런 추세가 연장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죠. 자, 우리 시장 같은 경우 환율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사에
기술적으로 반등했다가 급락이 나오면서 1,300원을 이탈해서 1,298원 찍었습니다. 아마 요 1,270원에서 1,330원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만 움직여줘도 우리 수급엔 나쁘지가 않죠. 자,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수급을 잘 형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만큼은 아니에요. 만약에 시장의 기대치가 크다 그러면 뭐 1조 이상 강한 수급이 들어왔을 텐데 6천억, 8천억 그 정도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최근에 그런 수급을 보이지 않았던 외국인들이 이렇게 수급이 강화된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자, 코스닥 시장은 2,500에서 등락을 하다가 결국은 2,600을 향해서, 그러니까 전고점 부분이죠, 방향을 틀었습니다. 추세 연장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또 대장주들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종목들이 아주 긍정적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 눌림목 나오면 그런 놈들이 가고, 또 그런 놈들이 눌림목 나왔을 땐 그동안 못 갔던 성장주들,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또 바이오 이쪽에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애들이 받쳐주면서 안정적 시장 흐름을 만들 것 같아요. 자, 코스닥도 과거처럼 꽤 강한 흐름을 보이지 못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수급적으로 조금 더 해소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매물대에 진입하기 때문에 강한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급반등하기보다는 계속 찌글거리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금주에 테슬라가 옵티머스 젠 2를 공개했습니다. 맨 처음 테슬라가 로봇 사업을 한다 그럴 때만 해도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었죠. 사람이 로봇처럼 변장하고 나와서 쇼를 하는, 정말 생쇼를 했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정말 놀라운 수준의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CG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영상을 녹화한 거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이미 뭐 다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못 보신 분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국내 엔지니어들도 상당히 놀란 리뷰들을 많이 올렸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시장에 관심을 계속 받을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 시장의 그 로봇 관련주들은 정말 이 옵티머스에 비교하면 수준이 좀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보다는 수급 보고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이 대응하는 게 좋고요. 정말 장기적으로 로봇 관련주에 투자할 분들은 아예 테슬라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빠른 기술력을 갖고 있고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물려도 그런 기업에 물리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도 꾸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주제인 CS 윈드에 대해서 살펴보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세액공제 가이던스가 발표됐습니다.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AMPC라는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요. 보시면 이미 다 알려진 내용입니다. 자, IRA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다 들어보셨죠? 에너지 안보 확보 통해서 에너지 비용 등 물가를 억제하는 인플레이션 관련법이다. 총 3,690억 달러, 미국 여서당 단일 최대 규모의 자금을 쏟아붓습니다. 그 중에서 풍력이나 재생에너지, 뭐 여긴 배터리도 포함이 되고요. 생산선비 밸류체인 확보를 통해서 자국 내 일자리 창출하고 생산 확대를 노리고 있는데 1메가와트당 3만 달러를 공제해줍니다. 인센티브가. 법인세에 감면할 수도 있고요. 또 다이렉트로 현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연하고 양도도 가능해요. 근데 다이렉트 페이먼트는 23년에서 27년 5년 동안만 가능한 겁니다. 적용 기간은 2032년까지고, 그리고 30년부터는 이 비율이 줄어듭니다. 75%, 50%, 25% 줄어드니까 결국은 2028년, 9년 가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다 떨어지겠죠. 미국 내 풍력 관련 마켓을 보면 24년도에 10,000메가와트에서 27년도면 2만 메가와트로 약 2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죠. 바이든이 계속 연임하면 몰라도 트럼프가 여론조사대로 새롭게 대통령이 된다면 이거 다 빠그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언제든지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장기 투자보다는 역시 수급 보고 단기 매매 전략 짜는 게 맞습니다. 자, CS인들은 바이든이 직접 회사를 방문해서 찬사까지 보냈던 기업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정말 인기가 좋다면 정말 날아갈 기업인데 아쉽게도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내 법인도 있고 이미 생산 인력도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 관련 글로벌 마켓도 연 15% 수준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전망은 다 좋은데 정치적 이슈가 발목을 잡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동안은 사실 정치적 이슈보다는 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고요.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성장주로 분류되고, 그런 성장주들이 금리가 높아지면 프로젝트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악재가 계속 눌렀다 그러면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해소되는 분위기라는 소리입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 수주잔고도 꾸준하게 늘죠. 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보면 계속 수주잔고 늘고 있고,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합니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내년도에 좀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내년 또 가봐야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성장세는 계속 유지하는 기업이지만, 그동안 악재가 금리,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대선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았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최근에는 수급이 좋아졌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서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고, 기관이 최근에 좀 더 강한 그런 수급을 형성하고 있는데, 기관 수급 보면서 매매하는 전략을 짜면 되겠죠. 기관이 많이 팔아서 떨어지면 관망하고 다시 대응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조정 나오면 충분히 기술적 대응이 가능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보죠. 자, CS윈드의 최근 주가 차트인데, 조금 돌려보면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다가, 자, 45,000원을 잠깐 이탈하고 난 다음에 기술적 반등을 했습니다. 바닥 대비해서는 많이 반등을 했지만 워낙 떨어진 폭이 컸죠. 최근의 흐름을 보면 거래량이 조금 실리면서 왔지만, 이런 거래량 갖고 계속 추세를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눌림목 나오면, 자, 요런 자리들 58,000원, 59,000원, 8,000원 정도의 눌림목 자리 나오면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반등하면 팔고 샀다 팔았다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앞전에 이렇게 계속해서 매물대가 존재하잖아요. 엄청난 매물대가 계속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급 가지고 여기를 다 뚫고 날아가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매물 소화를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관 수급 보면서 매매하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을 비롯한 태양광 종목들도 좋은 흐름인데, 실적으로 보나 기술적으로 보나 낙폭과대 중에서는 CS윈드가 시가총액도 2조 6천억으로 크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시장의 대장주급으로 움직였던 반도체 관련주들은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신고가 썼잖아요. 자, SK하이닉스의 흐름 보세요.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이 박스권의 저점을 깨지 않은 다음에 계단식으로 올라와서 결국은 52주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기대감이면 이 15만원짜리 이 자리를 한번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갖고 여러분들이 매매할 기회를 노려야 되겠죠. 오늘자 한 줄 요약.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를 반드시 기억하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